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책에 대해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책들이 지금 보시면 전부 쉬운 책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거는 진짜 먼저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1번에 곱셈 마법이 걸린 나라. 이거는 1번이지만 내용은 그 2학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비우스 띠의 비밀. 요거는 굉장히 소재도 참신하고 그런데 여기 나온 학생들이 이미 이제 4학년 이상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학년 애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 정서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학년 이상의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쉬운 책이 뭐냐면 3번. 요 3번에 보시면 부자가 된 나눗셈 소년.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재가 경매이기 때문에 금액이 일단 커요. 금액이 크니까 4학년에 큰 수를 배운 친구들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계산기만 있으면 사실 그보다 저학년 친구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1학년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번 숲속 동물들의 평형놀이. 이 책은 참 내용이 좋아요. 이 책이 무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분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물의 종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제가 볼 땐 고학년까지 아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이들이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 내용으로 봐서는 2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1학년 친구들도 뭐 혼자는 읽기 힘들지 몰라도 엄마랑 같이 읽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수학 개념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도 조금 쉬운 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권 5권에 보시면 동전 열리는 나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이 내용으로 보자면 네 자릿수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이게 그림을 딱 보시면요. 이게 저학년 애들이 썩 선호하는 스타일의 그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나무에 동전이 열리고 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책이라서 그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호흡이 너무 느리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한 4학년 여학생들이 굉장히 나를 의미 있게 보지 않을까. 이 책은 약간 철학적인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쉬우나 재미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줄일까 늘릴까 이발사의 결투. 이 책은 합동과 대칭에 대한 거하고 축척 확대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율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 6학년에 배우는 내용인데 이 그림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2학년이나 1학년 친구들도 내용만 보자면 엄마가 읽어주거나 이게 사람들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비율이나 축척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요것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이야기 위주로 넘어간다면 저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얘기고 이 6학년이나 뭐 이런 고학년 친구들이 본다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의미까지도 파악하면서 보면 좋을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 7권에 보면 커졌다 작아졌다 콩나무와 거인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이 굉장히 낯선 수치들일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그 미국이나 영국 애들하고 길이의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뭐 미터법을 쓰지만 걔네는 인치 뭐 이런 것들 피트 뭐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10백천 이렇게 가는 거를 얘는 12진법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거에 따라 1인치가 2.5cm거든요. 그럼 2인치는 2.5cm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낯선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한테는 10, 100 이런 걸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어려운 거지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학년 친구들이 볼 때는 계산기 들고 보셔야 되고 고학년 친구들이 봤을 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1번부터 요거 이제 1, 2, 3, 4, 5, 6, 7
이 책까지는 그래도 4학년까지 친구들이 쉽게 덤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도움을 100% 받아야 되고요. 2학년 이상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한번 읽어보는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세 가지 책 있죠.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분수, 수학나라 앨리스, 토끼 숫자 세기 대소동. 얘 같은 경우에는 분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분수 자체가 사실 애들한테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분수 플러스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4학년 밑에 애들은 아마 거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크면 애들이 크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 원작 앨리스도 사실 그 이야기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인데 이 수학나라 앨리스도 약간 원작 앨리스하고 비슷해요. 조금 되게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 주위에 이 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에 대한 압박이 조금 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이제 조금 고학년 친구들 4학년, 5학년, 5학년 친구들이 이 책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을 꼭 고학년 친구들이 읽을 땐 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이거에 플러스해서 원작 그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하고 거울나라 앨리스를 같이 엮어서 보면 이건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엮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토끼 숫자 세기 대소동. 이거는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있잖아요. 이제 그 책에서 착안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그런 수열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수열을 5학년 이후에 다루거든요. 규칙 찾기에서. 근데 피보나치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리고 그 피보나치 수열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 고등학교 수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책이 쉽지 않겠죠. 이 책을 100% 이해하면서 가기에는 이 그림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그림이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고 그래서 내용이 되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 보다 보면 이 토끼에 질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막 이렇게 뭐 첫째 날 몇 쌍, 둘째 날 몇 쌍,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실제로 얘네들이 토끼가 늘어나는 이 개수가 이 개수의 규칙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이해하려고 이 책을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많은 토끼들이 나와. 이렇게 많은 토끼들이. 이 토끼들을 이 여학생, 여자아이가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얘네들을 이끌고 가는 건데 이 늘어나는 개수가 피보나치 수열이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제일 어렵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책을 쉽게 본다면 그 친구는 규칙 찾기를 엄청 즐거워하는 친구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모든 책에 대해서 다 말고 일단 첫 번째 책의 곱셈 마법에 걸린 곱셈 마법에 걸린 나라 요 책을 읽기 전 활동으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활동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곱셈 마법에 걸린 나라 이 책을 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한 가지만 해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게 책에 나오는 말들을 정리를 좀 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벽돌 곱하기 3분의 1 이런 말이 나오고 코 곱하기 6 그 다음에 촛불 곱하기 8 나뭇가지 4개 곱하기 10 그 다음 파이 2개 곱하기 5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5 그 다음에 20개 중에 8개를 먹었대. 그럼 12개가 남았지? 그런데 원래 4개밖에 없었어. 그럼 4개가 다시 12개가 되려면 4개가 다시 되려면 12개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 이제 이걸 궁리하는 거에서 12 곱하기 3분의 1 이런 말이 나와요. 12 곱하기 3분의 1 이런 말이 있고 의자 2개 곱하기 50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가 나오는데 그 징검다리가 지금 현재 3개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원래 27개가 있었대. 그래갖고 3개 곱하기 9 뭐 이런 말이 나오고 24마리의 닭이 원래 있었는데 2마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22 곱하기 12 이래갖고 이제 닭을 24마리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이 요정을 사라지게 할 때 곱하기 0 해서 이제 얘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기 전에 걔를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뭘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박스예요, 박스. 이제 함수 박스 같은 건데 마법 상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곱하기 0, 뭐 곱하기 2 하는 그게 없잖아. 도구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5 이런 걸 적어놨어. 그래서 여기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게 곱하기 6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곱하기 8도 되고 곱하기 10도 되고 곱하기 5도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 배수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코 곱하기 6 그래서 코는 원래 몇 개야? 코는 하나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니까 이거 하나 들어가면 몇 개? 곱하기 6 하니까 6개가 나와. 코가 6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아이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 야, 얘들아 있잖아. 이 속에 들어가면 곱하기 6, 8, 10, 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야. 이 밑에 있는 애들을 배수라고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집하기처럼 아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집하기처럼 이쪽을 가리켜서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저는 이제 마침 상자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했는데 여러분 좀 긴 막대기 같은 상자라면 그 끝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곱하기 6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주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뭐 원래 뭐가 들어있던 거지? 아무튼 되게 간단한 상자에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타내는 거죠. 그럼 곱하기 6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벽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요. 여러분 요거는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우리가 옛날에 단위분수라고 이제 배운 것들이죠. 그런 곱하기 3분의 1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뭐 6분의 1인가? 곱하기 6분의 1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나누기랑 똑같아요. 나누기 3, 나누기 6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꼭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얘들아 나누기 3, 나누기 6은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랑 같은 뜻이야.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그리고 얘네들이 5학년이야. 그러면 그땐 분명히 알겠죠. 나누기 3은 분수로 곱하기 3분의 1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 걔네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곱하기 원래의 상자는 여기 작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큰 게 나온다는 표시를 한 거고 얘를 제가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백을 했어요. 그러면 큰 게 들어가죠. 그럼 나누기 3, 나누기 6을 하면 요 밑으로 작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네, 요 상자 하나를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다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나누기 대신에 곱하기로 바꾼 거를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거를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고 나누기 6이라고 된 거를 곱하기 6분의 1로 바꿔준 거죠. 이건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나누기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얘 하나만 지금 반대 방향이에요. 얘만 작은 게 들어가면 이제 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떤 거냐면 이쪽에 여기 이제 곱하기 3분의 1하고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작아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아예 사라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네, 나누기 3, 나누기 6 큰 게 들어가서 작은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요거 상자 하나 요거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그런 활동을 해보시면 되게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엄마가 미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애들이 곱하기 활동은 되게 쉽게 할 거예요. 이거는 굳이 제가 뭐 모형을 이용하지 않아도 애들이 쉽게 하는데 나누기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36쪽에 징검다리가 나와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책에 징검다리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징검다리가 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밤새 여기에서 이제 징검다리가 없어가지고 못 지나가고 밤새 여기 서 있었어. 그러면 원래 징검다리가 몇 개니? 그랬더니 얘가 나는 원래 얘가 27개의 징검다리를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원래 여기에 27개가 있었대. 근데 지금 3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3개씩. 그래? 그러면은
세 개 해서 세 개 해가지고 27개를 만드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림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이 얘가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요런 걸 하나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자,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수를 늘려줄 거야. 수를 늘려줄 때 어떻게 했었지 우리? 엄마, 선생님,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5 이렇게 했었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3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내가 27개를 만들고 싶어. 자, 여기 모른다고 해봐. 여기 모르는 거야. 가릴까 우리 이거를? 자, 이제 가렸어. 이렇게 가리고 3개를 27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모두 몇 묶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3이 들어가는 거야. 이 3개가 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올 때 얼마가 나왔대? 27개가 나왔대. 이렇게 27개. 그럼 이 가운데 곱해지는 수가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지, 얘한테. 자, 해볼게요. 그러면 해보면 되지 뭐. 3, 6, 9, 12, 15, 18, 21, 24, 27.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27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몇 번을 곱했나 봐. 세 개씩 몇 번 반복되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번이요. 이랬어. 선생님 9번이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지금 쓰여져 있진 않지만, 곱하기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9가 와야 되는 거지. 여기 3개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 27개가 나왔다고, 바닥에. 그럼 다시 곱하기 9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다시 원위치를 시켜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아줌마가 있었다? 근데 그 다음 아줌마는 24마리의 닭을 갖고 있었대. 24마리의 닭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2개밖에 안 남은 거야. 이렇게 2개밖에.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2에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 그걸 2개가 들어갔어. 2개가. 자, 여기 2개 보이죠? 2개. 2개가 들어가가지고 바닥에 24개가 나와야 돼. 원래대로 24개를 만들려면 나는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 얘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직 이 책을 읽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활동들을 해봐요. 자, 2, 4, 6, 8, 10, 2, 4, 6, 8, 2, 4, 이렇게 하니까 24개가 됐잖아. 그럼 몇 번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번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곱하기 12 이렇게 해야 24가 나온다. 이런 활동들을 해보는 거죠. 그럼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곱하기 0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엄마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곱하기 0 엄마 곱하기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활동을 같이 해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훨씬 책이 재밌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동화 얘기를 계속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중간중간 끼워 넣을게요. 끼워 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책 3권이 좀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쉬운 책들 위주로 먼저 보시다가 이런 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난이도 있는 책에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광고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미 외국블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때 공구에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갖고 제 거 블로그, 인스타, 그 다음에 카페, 유튜브 댓글 이런 데다가 계속 공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6월 중순쯤에 한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